여러분 반갑습니다. 둘째 시간으로 건강정진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진에 대한 내용은 현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정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사람,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생활 양식이라든지, 그죠? 이런 습관 등을 건강에 유익하게 바꾸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건강 정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국민건강정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건강정진 사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보건교육이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건교육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이러한 국민건강정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질병 예방이라든지 국민들의 영양 개선과 국민생활 실천 등을 통해서 이러한 국민건강정진 사업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데 이러한 건강정진의 1800년도가 배경으로 19세기 이때 실제적으로 이제 역학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 시대에 많은 감염병, 지금 오늘날에도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감염병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 19세기에는 이러한 감염병 같은 것들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전파되는지, 전파되어지는 속도라든지 실제 전파되어지는 전체적인 기간이 어떻는지에 대한 이런 역학을 실질적으로 이 역학과 관련되어 있는 학문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역학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발전해 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감염병의 감염 전파에 관련된 정확한 지식이라든지 또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망률을 줄이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정진이라는 어떤 용어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19세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역학혁명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2의 역학혁명의 시대가 바로 20세기다. 제2라는 것은 뭐냐? 19세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어떤 질병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겠다라는 데 주 안점이 됐다고 하면은 제2의 역학혁명 시대 때는 만성질환은 그 원인이 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이렇게 슬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자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강정진 사업의 기본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전문주의를 타파하고 지역 주민과 집단의 건강관리 능력과 지역사회 환경이 건강 행태에 미치는 영향, 건강 행태에 이런 환경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환경을 확보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건강문제 변화와 공중보건사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세기, 20세기 계속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공중보건 환경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물론
요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하지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비감염성, 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성 질환,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암이 되겠죠. 암, 그 다음에 그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각종 뭐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사인으로 우리가 많이 발생이 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건강 정진에 대한 내용들이 왜 중요하게 되었는지, 왜 공중보건이 중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요즘에 들어서는 비감염성 질환이 많이 발생해 오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한 가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망률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인구가 노령화돼 가고 있죠. 사실 인구가 노령화돼 가고 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각종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봤을 때 그만큼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또한 그 노령화됨으로 해서 좀 예를 들어서 안 좋은데, 아픈데, 그죠?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의료 수요가 점점 증가해지는 것이고, 또한 인구가 노령화됨으로 해서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게 되겠죠. 노인성 질환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정 부담이 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런 공중보건 환경이 이런 행태로 변화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보건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해당되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 재활 등의 포괄적 의료 서비스. 요거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포괄적 의료 서비스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포괄적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건강정진부터 시작을 해서 해당되는 질병에 대한 예방,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거, 빨리 치료해서 다시 재활하는 그러한 모든 어떤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그런 서비스를 포괄적 의료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치과에서도 포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단순히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웬만큼 규모가 되는 어떤 치과 병원 같은 데서는요, 이러한 예방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월에 뭐 얼마 또는 1년에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서 월에 몇 번, 그러니까 월에 2번, 뭐 월에 1번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해당되는 구강의 어떤 내부를 보고서 어떤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치주병이 발생했는지, 치아후식증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체크해 본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만큼 요즘은 이 포괄 서비스에 대해서 아주 핵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중보건의 역할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건의료 분야는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이 뭐 얼마큼 중요한지, 그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건강정진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쭉 살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질병에 또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질병이 뭐냐라는 것이죠. 질병에 대한 어떤 내용이 지금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조직이라든지 기관에 이상이 발생이 되어서 정상적인 어떤 생리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질병 발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3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숙주, 호스트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병인, 그죠? 그다음에 환경, 이러한 세 개의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크라는 이 학자는요, 이 질병에 대해서 질병 발생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를 우리가 그 삼원론, 그 성립 삼원론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크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질병 삼원론을 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크가 이야기하는 질병이 그렇죠?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느냐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병인, 병원체 요인,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이 되는데 숙주 요인, 우리가 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느 쪽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아니라 어떤 화학물질이라든지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요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유전적인 여기 보시면 병원체 요인이 더 크게 되면은 질병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요인이 더 그다음에 존 고든이라는 작용을 한다면 질병 혹은 유행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존 고든은 환경 요인이 설명을 어느 쪽에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치냐, 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즉 병원체에 좀 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하면 역시 해당되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반대로 숙주 요인이 조금 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면 질병이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어떤 삼각형 모형과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존 고든이 그 질병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병원체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이 병원체가 외부에서 얼마만큼 생존하는지 또 정식하는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에 따라서 그 병원체 요인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겠죠. 코로나 지금 1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외계에서 예를 들어서 무생물 상태의 어떤 물체에 한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뭐 거의 하루 정도까지 이렇게 생존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전파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 해당되는 숙주로 침입하는, 그죠? 또 감염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결정되어질 수 있고, 또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이라든지 전파를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조건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이 병원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겠고, 우리가 숙주 요인으로 보면 그 사람의 연령이 지금도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을 때 특히 노인들, 기저질환자들한테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 만에도 퇴원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죠? 이 생물학적 요인이 그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과 같은 행태 요인, 체질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바로 숙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 고든이 이야기하는 환경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환경, 생물학적 환경, 물리학적 환경,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질병의 자연사와 예방활동. 자연사가 뭐냐라는 것이죠. 일단 잠시 한번 이 자연사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하고 사라질 때까지의 그 전체적인 어떤 현상을 우리가 자연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벨과 클락이라는 이 학자가 질병에 대한 어떤 자연사를 5개의 단계로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1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병원성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단계를 했었죠. 제 2기에서는 초기 병원성기, 제 3기에는 불연성 감염기, 제 4기 같은 경우에는 발연성 감염기, 제 여기는 회복기, 이렇게 해서 5개의 단계로서 분류가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질병이 이제 발생이 되었을 때 비병원성기는 병원에 걸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그런 시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라든지 마스크를 착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실내에서 간단한 어떤 운동을 좀 한다라든지, 이러한 어떤 시기가 단계가 비병원성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병원성기. 예를 들면 겨울에 이제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죠. 이러한 단계, 즉 이제 많이 유행할 것을 대비를 해서 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하는 간단하게 소극적 예방 시기를 우리가 초기 병원성기라고 하고, 불연성 감염, 실질적으로 요즘도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정상이 없는데 감염을 시키고 전파를 시키고 하는 것이 있죠. 본인은 정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하지만 그 사람은 또 시간이 지나갈수록 중증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중증화를 예방하는 그러한 단계가 불연성 감염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 및 집단 검진.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조기 진단은 키트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죠. 불연성 감염기, 발연성 감염기, 이미 이제 감염이 되어서 그 정상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임상의학의 시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병원에 입원 격리시켜서 이제 좀 회복을 해서 이제 하는 그런 단계 있죠. 그게 제5기 회복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활의학이나 그 다음에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그래서 리벨과 클락이라는 학자가 질병을 5개의 단계로서 구분을 했는데 1기, 2기, 3기, 4기, 5기.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이 초기 병원성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시기에 병원체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불연성 감염 같은 경우는 정상이 발생되지 않지만 표식으로 좀 우리가 보시게 바이러스 되면 같은 것들이 침입하는 초기 단계다. 5개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예방과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했지만 비병원성기, 그죠? 비병원성기와 초기 병원성기를 합쳐서 이 시기에 하는 예방 방법은 제1차 예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무증상과 정상, 그죠? 불연성, 발연성, 요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2차적 예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단계 회복기에 해당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제3차적 예방이라고 합니다. 같이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 예방에 해당되는 것은 그죠? 아직 그 내몸에 질병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하는 것이죠.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바로 1차 예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변의 환경 위생을 철저히 한다든지 뭐 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그리고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건강 정진을 조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1차 예방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예방에 들어가는 것은 그죠? 조기 진단, 그래서 빨리 더 이상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그죠?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러한 행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진단과 치료 이런 부분들이 주된 내용이 2차적 예방입니다. 3차적 예방은 입원을 해서, 그죠? 더 이상 이제 질병이 진전되지 않고 이제 뭐죠?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 재활이라든지.
사회생활 복귀하기 위한 어떤 내용이 바로 제3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 예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방이라고 하면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우리가 예방이라고 하지만 아까도 여러분이 잠시 앞에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그래서 보시면 건강에서부터 회복 불구 사망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정진시키고 질병 발생을 막으며 여기까지죠. 그래서 건강을 정진시키고 질병 발생을 막는 것은 1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1차 예방. 그 다음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질병의 진전을 제한하는 것. 요거는 뭡니까? 2차 예방에 속한다. 그 다음에 재활 활동을 통해서 사회 복귀시키려는 어떤 액션들은 뭐죠? 3차 예방에 속한다. 그래서 예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1차 예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질병이 진전되지 않고 악화되지 않고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이 되고 또한 재활 활동을 통해서 사회로 빨리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아까도 잠시 그 설명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리벨과 클락이라는 그죠? 클락이라는 어떤 학자들은 나름대로 이 질병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적극적 예방 활동을 세 가지 차원의 예방 수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죠.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의 예방 활동을 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보충적으로 설명한다면 현대 보건의료에서는요 질병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좀 중점을 두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1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질병 또는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